그 전화를 받았을 때의 황당함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후에 아이 병원에 갔다 와서 늦은 저녁을 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밥을 차리다 말고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응, 승미야. 어쩐 일이야? 야, 주영아. 너 지금 어디야? 승미의 목소리가 너무 심각해서 저도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나? 집이지. 너네 남편은? 우리 남편이야 맨날 야근이지 뭐. 일찍 들어오는 날이 없잖아. 야근한대? 너한테 그렇게 말했어? 아까 낮에 잠깐 카톡했는데 오늘도 야근한다고 먼저 밥 먹으라고. 참나. 왜 그래? 전화 끊지 말고 내가 보낸 사진 봐봐.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승미가 보낸 사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승미가 보낸 사진은 어떤 레스토랑 같은 곳이었는데 좀 멀리서 찍히긴 했지만 어떤 가족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떤 가족들이 오붓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가족 중 한 명이 저희 남편인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진을 확대를 해보았는데 정말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심지어 입고 있는 옷도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사다 준 옷이고요. 저는 벙찐 기분으로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뭐지? 남편이 여기 왜 있지? 이 사람들은 누구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다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다시 통화를 이어갔죠. 사진 봤지? 이게 뭐야? 지금 찍은 거야? 나 지금 아빠 생신이라서 식사하러 왔거든. 그런데 우연히 네 남편을 본 거야. 당연히 너랑 세진이랑 밥 먹으러 온 줄 알고 아는 체 하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 거야. 뭐지 싶어서 주변을 살짝 지나가 봤는데 막 너네 남편이 장인어른 생신 축하한다고 막 그러는 거야.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장인어른? 장인어른 너네 아버지잖아. 어디다 대고 장인어른이라는 거야? 이게 다 뭔지. 그리고 네 남편이랑 옆에 있는 여자랑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 거야. 분위기가 딱 저 집 사이 같다니까.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돼? 저는 친구의 말이 너무 황당무계해서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황당해서 너한테 전화한 거잖아. 너한텐 야근한다고 했다며. 일단 내가 남편한테 전화해볼게. 닮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사진을 보고 닮은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보니 아예 꺼져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전화했는데 네 남편이 끊었지? 맞네. 내가 지켜봤는데 니네 남편 핸드폰 쓱 보더니 전원 끄더라. 미친. 이게 다 뭐라니? 저기 승미야, 지금 거기 어디야? 저는 친구에게 위치를 물었습니다. 친구는 위치를 알려주면서 올 거면 좀 빨리 와야겠다고 했죠. 왜냐면 친구네는 좀 전에 왔지만 남편과 그 가족들은 이제 거의 파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했거든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국이 끓고 있던 가스레인지를 끄고 앞치마도 벗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대충 껴입고 아이를 챙겼어요. 아이는 갑자기 어딜 가냐며 배가 고프다고 울어 제꼈죠. 당장이라도 거기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우는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고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고 불고하고 저도 너무 경황이 없으니 일단은 가지 말고 아이 밥부터 먹여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면 사고가 정지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순간 친구가 다시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 남편 포함 그 가족들이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나도 세진이가 너무 울고 배고파해서 가지는 못할 것 같고 나중에 남편에게 제대로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일단 밥을 준비하고 아이에게 밥을 먹였어요. 이게 다 뭔가 싶고 자꾸만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멀리서 찍은 거라 화질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있고 옆에 여자가 한 명 있고요. 그 여자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의 옆모습이 보이고 그 여자의 아빠는 뒷모습이라 얼굴은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이 밥을 먹이면서도 그 사진을 보고 또 봤습니다. 이 여자는 뭐고 이 사람들은 또 뭐고 게다가 장인어른이라고 했다니. 저는 밥을 먹이고 난 뒤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꺼져 있더군요. 그렇게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아이를 재우고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않고 빤히 쳐다보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뭐야, 왜 그래? 지금 어디 갔다 와? 뭘 어디 갔다 와? 당연히 회사 갔다 오지. 회사? 저는 친구에게서 받은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회사야? 그 사진에 남편 눈이 엄청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 사진 뭐야? 나 미행했어? 이 여자는 뭔지 여기는 어딘지 그것부터 얘기해. 나 지금 미칠 것 같으니까. 남편은 잠깐 대답 없이 눈알을 굴렸는데 뭐라고 변명할까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른 대로 말 못해? 그 회사 사람인데. 회사 사람 같은 소리 하네. 장인어른이라고 했다며. 넌 두 집 살림하니? 허구한 날 바쁜 척 하더니 회사 일이 아니라 두 집 살림 하느라 바빴던 거야? 누가 그래? 들은 사람이 있어. 미쳤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기 여보. 어떻게 이러냐? 나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 나한테는 야근하니 어쩌니 하고. 도대체 이 여자 뭐야? 이 가족들까지 만나? 이 사람들은 당신이 유부남인 거 알아? 남편은 제가 몰아붙이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빨리 말하라니까? 좀 있어봐. 나도 지금 너무 놀라서. 당신이 왜 놀래? 바람핀 주제에 당신이 왜? 지금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게 누군데? 말을 하면서도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치고 눈물이 막 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큰 소리가 났던 건지 방에서 자던 아이가 잠에서 깨서 막 우는 겁니다. 저는 일단 방으로 달려들어가 아이를 안아서 달랬습니다. 아이도 울고 저도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았죠. 그렇게 아이를 겨우겨우 달래고 다시 눕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집을 나가버린 거죠. 혹시 방으로 갔는지 화장실로 갔는지 다 뒤져봤는데 없더군요. 그걸 알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뒷목 잡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남편은 변명 한마디 없이 비겁하게 도망을 친 거예요. 전화를 해도 꺼져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건지 눈앞이 컴컴한 채로 몇 시간이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니 회사로 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회사에 전화한 저는 또 한 번 기절초풍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퇴사를 한 지 2달도 넘었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퇴사를 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멀쩡히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다니 저한테 아무런 말도 없었거니와 2달 동안 매일같이 출근하고 생활비도 제 계좌로 보냈었습니다. 매일같이 출근하고 야근한다고 바쁘다고 했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남편의 행동이 소름 끼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날 친구가 전화가 왔고 어떻게 됐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줬더니
친구도 경악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뭔 일이니? 그럼 네 남편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나도 몰라. 전화도 안 되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 찾을 만한 거 없니? 시댁이라도 전화해보던지 아니면 남편 컴퓨터 이런 건 없어? 뭐라도 찾아봐. 저는 그 말에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있느냐 묻자 어머님도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회사 간 남편이 여길 왜 오느냐고 하시면서요. 어머님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어머님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고 어머님도 경악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며 어머님도 좀 알아보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 후 바로 남편의 컴퓨터를 열어봤습니다. 평소에는 남편 컴퓨터를 아예 열어볼 일이 없었죠. 화면이 열리자 바로 PC 카톡이 떴고 카톡 비밀번호를 쳐야 했어요. 남편은 비번을 쓰는 패턴이 정해져 있고 연애할 때 저한테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려면 유튜브를 영어로 적고 특수 기호와 함께 숫자 86을 적는 식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이트 이름을 적고 특수 기호와 숫자를 적는데 남편은 늘 그런 식으로 비번을 만들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서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아마 PC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남편 폰으로 알람이 갔을 겁니다. 폰으로 로그아웃을 하기 전에 빨리 봐야 했죠. 카톡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비밀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카톡 목록 가장 상단에는 조조라는 닉네임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의 상간녀인 듯 했죠. 저는 그 카톡 안에 들어갔고 둘이 나눴던 그 수많은 대화들을 열심히 캡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본가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 여자가 남편더러 집에 인사 오라고 하면서 주소를 알려준 게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 상대 여자도 남편에게 속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는 상황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보니 아니더군요. 그 여자도 남편이 유부남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혼을 종용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도 빠짐없이 캡처를 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진도 열심히 다 캡처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눈치를 채고 기기 전체 로그아웃을 한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이미 충분하게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내 전화는 안 받으면서 카톡 로그아웃은 하는구나 싶어서 또 열받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니 그 여자는 아버지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같았고 남편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이 아버지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한다고 매일 나갔는데 그게 이 여자 아버지의 회사였던 거죠. 남편 놈은 지가 유부남이고 애도 있는 사실을 까맣게 지운 양 마치 총각처럼 이 여자와 만나고 결혼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미친놈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랑 이혼도 안 했는데 무슨 다른 여자랑 결혼이란 말인가요? 그 여자는 남편더러 마누라한테 언제 말할 거냐 빨리 이혼해라 그러고 있고 남편은 그 여자에게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습니다. 저한테 이혼의 이자도 안 꺼냈는데 이 여자한테는 이혼이 진행 중인 것처럼 계속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눈길을 사로잡는 대화가 있었죠. 빨리 정리해. 우리 아빠가 알면 어떡해? 장인어른은 절대 모르시게 해야지. 당연하지. 아빠 알면 나 죽어. 이렇게 피할 게 아니라 빨리 오빠 마누라랑 단판을 지어. 지금 사는 집 그거 준다고 이혼해 달라고 하던지. 그 정도면 오빠 마누라도 떨어져 나갈 텐데. 아, 좀 아까운데. 뭘 아까워. 오빠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아빠가 알면 다 끝난다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게 얘기해볼게. 그 집 어차피 반은 대출이야.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걱정 마, 자기야. 그리고 이혼해도 오빠네 애는 안 보러 갈 거지? 나 그런 거 싫어. 그럼 나도 별로 애정도 없고 나는 자기랑 새 출발할 건데 뭐. 자기가 예쁜 아기 낳아줄 거지. 참나.
빨리 이혼이나 하고 와서 그런 소리 하던지. 이혼 금방 하지. 내가 집 주겠다는데 안 하겠냐? 그 대화들을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저한테 지금 사는 집 넘겨주고 이혼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언제부터 제 뒤통수를 때린 건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애초에 그리 가정적인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늘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돈 욕심이 많다고 했어요. 야근이 굉장히 많았고 어쩔 땐 주말 특근도 자기가 나서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추가 수당 받는다고요. 자기는 지금 사는 집 대출을 빨리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 알바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독박 육아를 했지만 남편은 그만큼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짠하고 고마운 마음이 컸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전혀 아니었어요. 회사는 2달 전에 그만뒀고 그 전에도 야근을 했던 게 맞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면 회사 퇴근하고 저 상간녀랑 내내 놀아놨을지도 모르죠. 이럴 거면 나랑 결혼 왜 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게다가 저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지 새끼마저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나요.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싶었죠.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일을 가며 그 대화들을 보고 있는데 남편놈이 그 와중에 저한테 문자를 띡 보낸 겁니다. 제 연락 다 씹더니 이제 와서 문자 보내서는 남의 카톡을 왜 뒤져봐? 이거 범죄야. 이렇게 왔더라고요. 진짜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바람 펴서 갑자기 집 나가고 잠수 타고 연락 안 돼서 사람 미치게 하더니 기껏 문자 보내서 한다는 말이 남의 카톡 왜 훔쳐보느냐니요. 이게 미쳤구나 싶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또 안 받아요. 그래서 톡으로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 당신 바람피는 년 누군지 다 알았어. 내가 이거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런데 또 그 카톡 이후로 답이 없더니 나중에는 저를 아예 차단한 것 같더라고요. 지독한 회피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막말로 그 여자랑 살고 싶으면 저랑 이혼 얘기를 하던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저 저를 피하고만 있는 겁니다.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찾아간다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 집 주소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여자 집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혹시나 해서 그때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발견했던 그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기에는 긴장되고 떨렸거든요. 그 친구도 흔쾌히 자기가 따라가 준다고 했고요. 그렇게 그 친구의 차를 타고 상간녀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의 집은 꽤 비싸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1층 공동현관에서 기다렸다가 누군가 나올 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조미애 씨? 네? 강주환이라고 알죠? 강주환 아내입니다. 네? 그 여자는 몹시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요? 조미애지. 좋은 말 할 때 나와. 여기서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미쳤어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신고해봐. 나 곱게는 안 갈 거야. 니네 집까지 아는 거면 너에 대해서 다 아는 건데 동네방네 소문 한번 내줄게. 같이 개망신 당해보자. 사실 제가 아는 건 그 여자 이름과 집 주소밖에 없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장 가라면서 왜 여길 오느냐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나올 때까지 있는다고 했고 전단지도 뽑아왔는데 다 돌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니 인터폰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계속 문 열라고 했더니 문이 반 정도 확 열리더라고요. 잠금 장치를 건 채로 문을 열었는데 그 여자의 엄마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뭐야?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려? 조미의 엄마예요.
나 조미애랑 할 얘기 있어서 왔어요. 이 문 열어보세요. 당장 안 꺼져? 경비원 부를까?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딸이 내 친구 남편이랑 바람피고 있어요. 그거 알고나 이러세요? 그런데 그 여자 엄마는 아랑곳 않더라고요. 그럼 가서 그쪽 남편한테나 따져. 왜 여기 와서 앵패야? 뭐라고요? 어머, 저 아줌마 미쳤나봐. 아줌마 딸이 유부남이랑 그러고 있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집안일은 집안에서나 해결하지. 왜 여기 와서 난리냐고. 당장 안 가면 경찰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여자 엄마는 문을 쾅 닫더라고요. 따질 때 뒤를 보니까 그 여자는 팔짱 끼고 뒤에 서 있고요. 그 여자네 엄마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대단한 집구석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남편은 시겁한 얼굴로 제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나? 여기가 어디라고 미쳤어? 하면서 막 저를 잡아 끌었고 옆에 친구가 놀라서 뜯어 말리더라고요. 놓고 말해요. 당신은 또 뭐야? 놓고 얘기하라고요. 그러면서 복도에서는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큰 소리가 나니까 앞집 사람도 문을 열어서 보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머쓱해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기를 자주 드나들었는지 앞집 사람하고도 얼굴을 튼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일단 가서 얘기해. 네가 집 나가고 잠수 타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나 저 여자랑 얘기할 거야. 네 상간녀랑. 그 말에 남편은 시겁하면서 저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밀어 넣었죠. 제 친구도 놀라서 따라 탔고요. 그렇게 1층으로 내려왔고 남편과 저는 계속 옥신각신 싸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저를 끌고 가려는 남편 싸대기를 날렸죠. 저한테 싸대기 맞은 남편은 눈이 확 돌더니 갑자기 저를 때리려고 손을 확 드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친구도 놀라더라고요. 저도 남편 놈하고 살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 나 때리려고 한 거야? 당신이 먼저 손찌검했잖아. 맞을만 하지. 네가 하는 짓이 제정신인 짓이니? 일단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 전현하고 얘기한다고. 나랑 얘기를 해야지 누구랑 해.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 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세상에서 이렇게 황당한 일 겪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고. 나도 당신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 일단 진정하고 저기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저는 일단 남편을 따라 근처 놀이터 벤치에 가서 앉았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주변에 누가 볼까봐 연신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쪽팔리긴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는데 남편은 그 여자 부름에 급하게 온 건지 회사 점퍼를 입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옷 가슴팍에는 회사 로고가 있었습니다. 당신 회사도 그만뒀더만. 지금 다닌다는 회사가 그 회사야? 그 회사가 저 여자 아빠 회사지? 아니거든? 아니긴 퍽이나 아니겠다. 참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다 떠나서 뭐 어쩌자는 거야? 저 여자랑 바람난 건 알겠고 이렇게 잠수 타버리는 건 뭘 어쩌자는 거냐고. 카톡으로 본 거지. 미애 사는 곳. 그게 중요해? 그래, 알겠다. 본론만 말할게.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이런 일까지 겪고 계속 사는 건 말 안 되고. 당신 진짜 미쳤니? 저 여자랑 언제부터 이런 사이야? 그렇게 오래 안 됐어. 똑바로 말 안 해? 오래 안 됐는데 처자식 다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 저 여자랑 결혼 준비까지 하더만. 너 유부남이란 사실을 잊었니? 머리에 총 맞았어?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다 나쁜 놈이고 내가 다 잘못했다. 근데 우리 사이는 끝난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지금 집 당신한테 넘길게. 솔직히 지금 집에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 알지? 그런데도 그냥 포기하고 당신한테 넘길게. 결혼 생활 7년 만에 4억짜리 집이면 당신한테도 나쁜 거 아니다.
그중 반은 대출이야. 대출이라고 해도 2억인데 그 정도면 당신 절대 믿지는 장사 아니야. 장사? 지금 나한테 장사라고 했니? 장사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린 끝났고 서로 힘 빼지 말고 잘 끝냈으면 해. 그렇게 못하지. 네가 이혼해달라고 하면 나는 네, 알겠습니다. 이혼해줘야 돼? 당신 우리 세진이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지. 세진이한테는 당신이 있고. 당신 진짜 왜 이래? 뭐에 그렇게 씌인 거야? 저 여자 집에 돈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러는 거야? 어디 솔직하게 말이나 해봐. 그 말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래, 솔직하게 말하자. 당신도 알잖아. 나 잘 살고 싶고 돈 욕심 많은 놈이라는 거. 미애 나한테는 과분한 여잔데 내가 좋대. 내가 유부남이라도 상관없대. 게다가 자기 어른도 사업하고 나 사이 되면 전적으로 밀어줄 수 있다고 하고. 솔직히 당신이 나 같으면 새 출발 안 하고 싶겠냐? 인생 고속도로 타고 쭉쭉 나갈 수 있는데 코딱지만한 새길에서 끙끙거리고 싶겠냐고. 내가 새끼리야? 나랑 세진이가 너한테는 새끼리니? 너무 비정상적이라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저는 머리가 다 지끈지끈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저한테 이혼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양육권이고 친권 전부 저한테 넘길 거고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금 집 저한테 넘길 거랍니다. 괜히 변호사 쓰고 크게 일 만들지 말고 서로 좋은 쪽으로 끝내자고 하더군요. 듣고 있는 친구도 뒷목을 잡았습니다. 어쩜 저렇게 뻔뻔하냐고요. 나쁜 인간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닌다더니 그게 바로 내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남편이란 인간한테 질려서 뒤도 안 보고 이혼하고 싶었어요. 누구는 저런 식으로 나오는 남편한테 미련이 남겠나요? 하지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사랑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지 자식 낳고 7년간 같이 살아준 사람한테 이건 아니잖아요. 누가 싫다는 지를 붙잡고 억지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연애하다가 한 결혼인데 이제 와서 돈 많은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답니다. 저와 아이는 싸그리 버리고 지만 잘 살고 싶다 이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고 눈앞이 컴컴했습니다. 그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그 친구랑 대화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요. 니네 남편 돌아올 생각 전혀 없고 너도 받아줄 거 전혀 아니지 않느냐고요. 그러면 사실 이혼하는 게 맞는데 재산분할 걸어봤자 현실적으로 반도 나오기 절대 힘들고 위자료 해봤자 몇 천만 원이 전부일 거래요. 이혼 안 하고 버티면 너만 힘들 거라고 하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집 제 명의로 옮기고 이혼하는 게 그나마 최선인 것 같답니다. 친구 말이 이성적으로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억울한 심정은 어떡하나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며칠간 죽어라 고민을 했고 결심을 했습니다. 좋다고 이혼하겠다고요. 그런데 그냥은 못 해주겠더라고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 여자네 아빠에게 다 알려야겠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이나 그 여자의 말로 봐선 그 여자 엄마는 다 알지만 그 여자 아빠까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이될 사람이 애딸린 유부남이라는 것과 아직 이혼도 안 했다는 것을요. 솔직히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여자 엄마가 묵인하는 걸로 봐서 그 여자 아빠도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그런 집구석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나 그 여자가 유독 자기 아빠가 알까봐 벌벌 떠는 걸 보면 그 여자 아빠는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알면 난리가 날 것 같았죠. 이혼해줄 때 하더라도 그 여자 아빠에게 이 모든 사실은 다 알려야겠더라고요. 설령 제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현재 집은 제 명의로 바꾸기로 했어요. 남편이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해놔야겠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합의하에 이혼 도장 찍었고 상간소송 등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집 명의는 제 명의로 바꿨습니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쉽게 이혼을 해주니까요. 저는 집이 제 명의가 되고 숙려 기간 동안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혼해준다고 했지 조용히 넘어간다고는 안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옷에서 봤던 로고와 회사 이름을 기억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회사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공조기계 관련 회사더라고요. 회사는 직원 수 100명 정도의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잘도 회사 사장 딸을 꼬셨구나 싶었죠. 그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회사 주소도 알아내고 이것저것 뒤져보는데 회사 소개글에 대표 사진이 있더군요. 그 여자의 아버지일 테죠. 그런데 그걸 본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 상간녀의 아버지가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혀서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봤죠. 그리고 엄마에게도 그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엄마에게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엄마도 제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건 다 알고 계셨어요. 엄마는 단박에 알아보면서 이 사람 사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강서방이 바람난 여자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에 엄마도 기함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좁느냐고, 이 집 딸이 강서방이랑 노란한 상간녀였냐고 하시면서요. 그 후 저는 엄마와 함께 그 회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깨끗하게 이혼하고 나서 그 상간녀랑 재혼하고 사장 사위가 될 생각으로 들떠 있었겠지만 저는 결코 순순히 끝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 회사는 한 건물에서 2층을 쓰고 있었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었죠. 저와 엄마가 들어서니 입구 쪽에 있던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나요? 여기 조용수 대표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저희 대표님이요? 미리 약속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강주안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강주환이면 경영지원팀 강주환 대리님이요? 그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는가 보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일단 잠깐 계세요. 그렇게 그 직원은 대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대표님은 지금 공장 가셨다가 오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저쪽 안에 회의실이 있으니 거기서 기다리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저와 엄마는 착잡한 기분으로 그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 쪽으로 걸어갔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기다리면서 엄마에게 그랬죠.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여기까지. 됐다. 네가 뭔 잘못이니. 강서방 크게 찢어 죽일 인간이지. 저는 착잡한 기분으로 앉아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문을 확 열어 제끼고 들어오는 겁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요. 뭐야, 여기 왜 왔어? 당장 나가!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니, 장모님까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 나가세요! 하면서 울듯한 표정으로 제 팔을 당기더라고요. 이거 놔! 뭐 하는 거야? 우리 합의하에 이혼했잖아. 여길 찾아온 저희가 뭐야? 그래, 이혼은 했어. 지금 숙려기간 중이고. 근데 뭐? 내가 이혼하고 소송은 안 한다고 했지. 저 여자 아빠한테도 안 알리겠다고는 안 했잖아? 미쳤어? 당장 못 나가? 싫은데? 여기 사람들은 알아? 너 유부남인 거? 바람 펴서 여기 대표 딸이랑 노란한 거? 야!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회사라서 큰 소리는 못 내고 저랑 엄마가 떡하니 앉아있으니 환장하겠죠 지도. 이러지 말자.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그리고 대표님도 다 알아. 당신하고 어머님 일해봤자 개망신만 당해. 상관없어. 개망신 당하는 거 걱정해줘? 고맙네. 미쳤어 진짜. 장모님 이러지 마시고 나가세요. 저 주영이랑 다 합의 봤어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신고? 우리가 뭘 했다고? 정 불편하면 어디 신고해보게. 아 진짜. 남편은 거의 울듯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때 대표님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와 있다고.
하면서 들어오더니 제 남편을 보고 황당해 하더라고요. 자넨 여기 왜 있어? 자네 손님들이 온 거야? 예? 그게 아니고요, 대표님. 그때 저희 엄마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 말에 그 대표님이 엄마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재수씨가 여길 왜? 그 대표님은 저희 엄마더러 재수씨라고 불렀습니다. 네, 사실 그 대표님은 돌아가신 저희 아빠의 친구였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본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표님과 아빠는 친구 사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님이 원래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 엄마 아빠가 빚쟁이들 피해서 숨겨주고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한동안 저희 집 2층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저도 기억나고요. 그 후 그 대표님은 다시 재기에 성공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정말 고마워했고 나중에 잘 되고 나서도 저희 아빠랑 잘 지내셨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예 왕래가 없어졌고요. 제가 회사 사이트에서 대표 사진을 보고 경악을 했던 이유였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지낸 적이 있었던 저희 아빠의 친구였으니까요. 잘 지내신 것 같네요. 회사도 이렇게 커지고. 그때 정식이랑 재수씨가 많이 도와준 덕분이죠, 뭐. 그럼 네가 주영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 정말 오랜만이다. 그래, 얼굴이 기억난다.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여기 있는 강대리하고 아시는 사이인가요? 네, 너무 잘 알죠. 제 사위였거든요. 그 말에 대표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강대리가 사이라니요? 말 그대로요. 저희 딸이랑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살았던 사위요. 갑자기 집 나가서 잠수 타더니 이혼해달라고 그랬답니다. 바람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랬대요. 그 여자가 영수 씨 딸이고요. 엄마의 말에 대표님은 입이 떡 벌어졌죠. 그 대표님 반응으로 봐서 정말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요. 강대리,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예? 그게... 남편은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네 입으로 말해봐. 자네 정말 유부남이야? 처자식이 있었어? 아닙니다. 이혼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혼 숙려 기간 중입니다. 하도 이혼해달라고 닥달을 해서 한 달 전에 마지못해 이혼해줬고 지금 숙려 기간 중이에요. 야! 남편은 울듯한 얼굴로 얼굴이 다 일그러진 채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똑바로 쳐다봤죠. 그 대표님은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입도 못 다물고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반응만 봐도 그 대표님은 전혀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눈치를 보더니 의자에 주저앉은 대표님에게 괜찮으시냐고 다가갔는데 그 순간 갑자기 대표님의 눈에 불꽃이 튀면서 자리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남편 싸대기를 날리는 겁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고 회의실 밖에서 직원들도 놀라서 웅성거리며 안을 쳐다보더라고요. 대표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셨죠. 너 이거 진짜야? 너 유부남이었어? 대표님, 이 쌍놈의 새끼가 누굴 속여? 누굴? 그러더니 대표님은 회의실 문을 번쩍 열었습니다. 조미애 과장 이리 오라 그래. 당장! 쩌렁쩌렁하게 그 상간녀도 부르시더라고요. 직원들 다 웅성거렸고 그중 한 직원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층에 있던 그 상간녀를 부르나 보더라고요. 잠시 후 그 상간녀가 급하게 오는 게 보였는데 멀리서도 회의실 안에서 저랑 남편 놈을 보고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뭘 보고들 있어요? 일 안 해요? 그러면서 카랑카랑하게 외쳤고 다른 직원들은 다 눈치를 보더라고요. 상간녀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은 바로 딸에게 따져 묻더군요. 조미애, 네가 말해봐. 강주원 이 자식 유부남인 거 알았어 몰랐어? 네?
알았어, 몰랐어! 그 상간녀는 저랑 엄마를 힐끗 노려보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유부남이 아니고요, 아빠. 이혼남이에요. 뭐야? 저 여자가 여길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저 여자 되게 이상한 여자예요. 그래서 주한 씨가 이혼한 거고 재산 받고 이혼해 주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깽판 놓는 거예요. 하면서 제 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데 그 순간 대표님이 참지 못하고 자기 딸 싸대기까지도 날렸습니다. 딸도 바닥에 쓰러지고 너무 놀랐는지 뺨을 부여잡고 쳐다보더라고요. 아빠! 너 미쳤냐?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러? 너 내가 이렇게 키웠어? 어떻게 이런 미친 짓을 해? 니네 엄마는 이거 다 알아 몰라? 상간녀는 뺨을 부여잡고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말 안 해?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랬습니다. 다 안답니다. 저희 딸한테 이혼해라 어째라 그랬답니다. 뭐라고요? 대표님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상간녀는 울고 있고 남편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다들 웅성거리고 있고요. 그때 대표님이 저와 엄마에게 그러더라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재수씨. 제가 진짜 면목이 없어요. 자식 새끼 잘못 키웠습니다. 주영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엄마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제 남편을 노려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내 회사에서 당장 나가, 이 새끼야! 그 말에 상간녀가 대표님을 붙잡았죠. 아빠!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조미애, 너도 앞으로 회사 나오지 마. 아빠, 나 아빠 딸이잖아. 저 여자 말보다 내 말을 믿어야지. 조미애, 너 뭐 하는 짓이냐 정말. 아빠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네가 뭐가 모자라서 유부남이랑 이래?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식이 딸 주영이 남편이랑. 아빠가 저 여자 알아? 나 전에 빚쟁이들 쫓기고 다닐 때 그때 도움 받았다고 했던 가족들이야. 너한테도 말했잖아. 도움을 이렇게 원수로 갚냐? 너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 어쩌자고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해? 대표님은 가슴을 치셨고 그 말에 상간녀도 혼란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대표님은 저와 엄마에게 거듭 미안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고 하시면서요. 저와 엄마는 괜찮다고 대표님이 사과할 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사과도 안 하는데 대표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 상간녀에게 사과하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결국 그 상간녀도 어거지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영수 씨 딸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쯤에서 그만할게요. 이봐요 아가씨,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런 짓을 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지도 않았을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그리고 자네도 그따위로 살지 말게. 우리 주영이한테 돈 많은 집 딸하고 새 출발 어쩌고 했다던데 처자식 있는 사람 입에서 그게 할 소린가? 자네가 한때나마 우리 가족이었다는 게 수치스럽네. 그렇게 엄마와 저는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저에게 전화해서 욕을 퍼붓더라고요. 저 때문에 다 끝났대요. 그 회사에서도 잘리고 결혼도 물거품 됐대요. 그 여자랑 결혼하고 그 집 사위 되고 싶었나 본데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된 거죠. 남편이 거품 물고 저한테 따지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쉽게 이혼해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가지. 이 한심하고 더러운 인간아. 나한테도 연락하지 마. 우리 딸한테 너 같은 아빠가 있다는 게 수치니까. 그렇게 남편 연락을 끊었는데 남편은 그 후에 재산 분할을 다시 얘기하자고 그러고 매달리고 저 가만 안 둔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거 전부 고스란히 녹음해서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도 해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경찰에 신고하니까 식겁했는지 그 후로는 더 이상 연락 안 하더라고요. 그 대표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강서방이 유부남일 거라고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설령 몰랐다고 한들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는데 단호하게 끝내주시고 억지로나마 사과도 하게 해주셔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또 딸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고요. 그 후 그 대표님이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괜찮은 거래처 일자리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혼하고 일자리 찾는다고 들었다고 하시면서요. 자기 딸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정말 미안해서 소개해주는 자리니까 부담 가지지 말라고 거듭 얘기하시더라고요. 상간녀 아버지가 소개해주는 일자리라는 게 상황만 보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분의 진심이 느껴지기도 했고 또 꽤 괜찮은 조건의 일자리였습니다. 상간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친구로서 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소개를 받았고 현재도 일을 잘하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 좀 막막했는데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남편과 그 상간녀는 당연히 깨졌고요. 그 상간녀는 회사에 소문 다 나서 그 대표님이 회사에 못 나오게 했다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잘리고 결혼도 물거품 됐고 집까지 날리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죠.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간녀 아버지만큼은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서 그나마도 잘 끝난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가족을 위하며 사는 줄 알았던 남편의 뒤통수와 이혼 요구, 그리고 공교롭게 그 상간녀의 아버지와 저희 가족 간의 인연. 제가 겪은 일이지만 참 희한하고도 기막힌 일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을 겪었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집 아버지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딸의 불륜 사실을 그냥 눈 감아주는 인성의 사람이었다면 저는 얼마나 더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나요. 그나마도 그 아저씨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저희 아빠에게 과거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잖아요. 친구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 저에게 미안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아빠에게도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빠와 엄마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도 꿋꿋이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